두 번째 물건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해갖고 안성에 전원주택 택집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 없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있는가만 보고 권리 분석을 하게끔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면대 지금 왜 123평이죠. 감정가가 9,900만 원인데 지금 6,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제가 현 시세로 봤을 때는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이번에는 70%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거 추천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은 지금 서울에서부터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쪽 근처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곳인데 123평에 9,900만 원이면 감정가도 제가 보기엔 그다지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고 옛날 가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됐는데도 한번 유찰이 된 거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자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지금 전원주택 택지가 있죠. 택지에 있는 도로의 맨 끝에 있는 땅인데 그 땅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는 땅 바로 옆에 산소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여기하고 산소가 있는 곳은 높죠. 집안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집을 지어도 여기 위에 있는 산소가 있는 곳은 산소는 안 보인다는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항공사진으로는 산소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산소가 보이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 무시하고 지금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은 돈이 되지 않게. 저도 만약의 경우에 이 땅을 내가 집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집을 지어서 앞에서 마당에서 산소가 보인다 그러면 조금 꺼림칙 하겠지만은 산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성시가 있고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여기 중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요 가운데 요 옆으로 해서 여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건 아시죠? 네. 새로운 곳이. 여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고 이게 보면 안성에서부터 제천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있는데도 옆이고 남북으로도 서울과 세종시까지 가는 곳까지도 옆이고 해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뭐라고 감정을 했냐면은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데 건축법에는 어떤 땅이든지 하나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또 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산 것이지 여기 건축허가를 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거 땅을 사자마자 건축허가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11조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허가를 뭐 한다고요? 취소를 한다고 돼 있죠. 보면은 제21조 따라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어떤다? 취소하게끔 돼 있죠. 법이 이렇게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건축허가 난 거는 무시를 하고 어차피 내가 사서 잠금 이럴 때쯤 되게끔 돼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질 때쯤 되면 이 건축허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 경우에 허가만 받고 착공계를 냈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만 받고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허가는 소유권을 잃어버린 날서부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허가권을 잃은 날서부터 6개월 안에 자동으로 그 허가는 취소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발행위가 됩니다. 개발행위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것인데 매도 물건은 땅이 두 필지입니다.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임야인데 대지에는 토지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임야는 택지로 만들어 놓은 땅이기는 하지만 아직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임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필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지만은 이 두 필지를 빼놓은 나머지는 도로의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사는 것은 대지와 건물이 있는 한 필지, 또 하나는 건물이 없는 임야로 되어 있는, 아직 건물이 짓지 않은 임야로 되어 있는 한 필지, 두 필지를 사는데 이거는 임야를 사게끔 됐을 때 건물을 짓 때는 이거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 산림 조성비를 뒷 땅은 내야 될 정도로 해서 한 15,000원 정도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3억 2천에서 지금 1억 6,100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청하고 그다지 멀지도 않고 전원주택지로 딱 개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집이 하나 적어 있고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여러 필지로 쪼개져 있는 걸 전부 다 지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뒷땅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권리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건 권리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 소유자인 신철 씨가 사망한 후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소유자가 누구였었죠? 신철이었었죠. 61년생입니다. 61년생인데 이거는 뭐야? 소유권 이전을 했죠. 뭐야? 소유권 이전했다는 얘기는 상속을 시킨 거죠. 대위 상속을 시켜가지고 상속한 걸 가지고 경매가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신민원이가 있고 신유림이가 있고 성기회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선기회가 엄마고 신민원이나 신유림이는 하나는 신민원이는 아들 같고 신유림이는 딸 같은데 인정로 있고 호수공원 멸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성규에는 신민원이라고 같이 살고 있고 아들은 다른 데서 살고 있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신철이라는 분은 혼자서 이 집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혼자 살고 있고 부인은 딸네 집에 가 있었고 아들내미는 아들내미로 따로 뭐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여기서 혼자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다? 강제로 상속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상속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 주인들은 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들이 이 땅을 다시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가격이 49%까지 떨어졌으니까 49% 떨어진 걸 가지고 그냥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빨갛게 집이 지어져 있죠. 마당이 넓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땅이 또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전원주택지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항공사지다 보니까 걔가 보면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은 이거보다 집이 조금 더 들어와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항공사지는 몇 년 전, 한 4, 5년 전 사진이다 보니까 몇 개가 더 들어와 있을 것 같고
서산시청에서 지금 뭐야? 5.29km죠. 우리가 보통 보면 시내에서 달린다 그러면 시내에서 60km다 그러면 10분에 10km 정도를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서산시청까지 가는데 약 자동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전원주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하면은 바로 팔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 임대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를 가지고 있다가 한 2, 3년 후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현 감정가대로 팔는 거 정도쯤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주 화요일 날 2시서부터 4시 반까지 6시 반서부터 9시까지 지금 이 과목을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토지개발 2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달에는 뭐냐면 뭐야? 농지를 가지고 강의할 예정입니다. 아니 농지가 아니라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특수 경매에 입문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도로에 관한 것은 기본입니다. 현황도로와 통로와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지식법에 의한 도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허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한 도로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한 배수로도 필요한 조건으로 허가 시에 건축 허가 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내가 이 땅을 샀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는 있지만은 개발 허가 시에 필요한 배수로는 없다든가 개발 허가 시에 필요한 도로가 없다든가 이럴 때는 건축허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수강하기를 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하나씩 하게끔 되는데 뭐 도로 10만 원을 제가 받고 교재까지 준다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싸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6개를 다 한다 그러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을 내고 들으면은 그때만 듣는 거고 60만 원을 내고 정보 다를 신청하게끔 되면 1년 동안을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난다 하시면 됩니다. 이종시의 특수경매 공매 추천 권리문서 이거는 지금 오늘 강의하고 있는 것이 이건 뭐야? 특수경매 공매 추천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그 4개를 경매를 추천하고 1개는 공매를 추천해서 그걸 4개를 한 세트로 봐가지고 전부 다 6세트 24개 정도를 제가 추천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매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공매가 특수경매에서 필요한 것이 별로 돈이 된다는 거 없을 때는 제가 집어넣으려고 하다가도 좀 없으면 할 수 없이 빼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과 좋은 부동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또 다른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교수님, 바닷가 해변가에 제주도 해변가에 기가 막힌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입찰에 들어가서 뭐야? 공투로 들어가십시다. 그것이 좋은지는 그 사람만 알아야 경매 쳐다보면 다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결국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이 차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수익을 얻는데 결국은 감정가와 거의 비슷하게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땅이 더 올라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유지되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않으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 가격에서 떨어진 걸 사서 현 가격을 팔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부동산이지 돈이 되는 부동산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도 지분 매각이나 건물 매각처 이렇게 골랐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다가 교수님 도대체 지분으로 5분의 1 지분 사서 그거를 뭐에다 써먹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려고는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팔려고 사는 거거든요. 5분의 1 지분이 됐든지 10분의 1 지분이 됐든지 그 지분을 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팔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 있다면은 어떤 부동산이라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고른다고 해서 다 좋은 물건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도 판단해보고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비슷하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이 입찰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제가 입찰에 들어가라 할 때 낙찰받기 위해서 또 어떤다? 높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높게 써서 낙찰 못 받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골라달라는 얘기는 높게 쓰지 않아도 될 거를 골라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입찰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게 쓴다고 하면은 네, 가져가세요. 저는 그 정도 쓰면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바로 다른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자체를 그러니까 버스를 놓쳤더니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매에 임해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끝내고 같이 이제 생맥주 한잔 하러 갔는데 그 한 만남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교수님 저는 매일 무조건 아파트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49%까지 떨어지는 게 있으면 매일같이 납득합니다. 그러면 한 3, 40번 떨어집니다. 근데 5, 6개월 만에 그렇게 100번을 떨어지다가 49%까지 떨어진 아파트가 한 번 내가 최저가로 들어가면 6개월 만에 한 개 낙찰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나 200개를 들어서 한 개 낙찰받는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낙찰받으면 6개월 먹고 삽니다. 그런 마음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지 높게 써서 낙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제 생각에는 경매는 길러서 받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물론 길러서 받아야 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이건 조금 질러도 돈이 되겠던가 하는 것이 보일 때 그때는 질러도 된다 이런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교수님 12번 떨어지니까 진짜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팍 찔러서 받긴 받았는데 돈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